자, 오늘은요, 왜 비놈 센트럴파크만 유난히 임대료가 더 많이 낮아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영상들 올렸었잖아요. 비놈 센트럴파크 뭐 방 3개 600불. 비놈 센트럴파크에 대해서만 최저로 임대를 준 게 방 1개가 330불 한 달에. 한 달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년 계약에 한 달 기준. 관리비 미포함 풀옵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낮아지는 이유는 유독 이제 다른 데들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낮아지지만 또 외국인이 안 들어와가지고 또 낮아지는 경향도 있고 하지만 이 비놈 센트럴파크가 유난히 낮아지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첫 번째로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 지 꽤 됐잖아요. 지금 거의 반년이 넘었거든요. 거의 외국인들이 못 들어온 지가. 이 비놈 센트럴파크의 잠깐의 히스토리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비놈 센트럴파크가 이제 2015년에 한창 분양하고 2016년 말에 첫 입주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017년, 2018년 입주가 됐죠. 근데 이 건물들이 한 동 지어지고 거기 입주하기 시작하고,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센트럴 1동, 뭐 파크 1동 요 지역이 먼저 입주가 되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그 주변에 공사를 하고 있었죠. 다른 동들은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체 단지가 다 완성이 되기 전에 아파트 한 동 한 동씩 이제 준공이 끝마치니까 사람들이 입주하기를 시작하는데, 실제로 인프라가 구성이 다 안 되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세입자들은 잘 안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어비앤비라고 해가지고 이제 숙박 공유 시스템 있죠. 그거를 하는 친구들이 죄다 비놈으로 몰린 거예요. 왜 모였냐? 입주가 바로 되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아파트 단지는 좋아. 공원은 이미 오픈이 되어 있고 수영장도 되어 있고 헬스장도 되어 있고, 딱 여행객들이 살만한 거는 나쁘지 않아요. 뭐 편의점 한두 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거를 다 이제 집주인들한테 협상을 해가지고, 집주인들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되게 싸게 임대를 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방 한 개에 풀옵션 기준으로 500불, 방 2개에 풀옵션 기준으로 당시에 뭐 650불짜리도 있었고 700불. 왜냐면 입주가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방 3개짜리도 800불 이런 거에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 친구들이 임대를 잘 해가지고 에어비앤비를 몇십 채, 몇백 채씩 돌렸어. 근데 돌리고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그 에어비앤비 하던 친구들이 이제 집을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을 여행객들이 오지를 못하니까 수요가 없잖아요. 이 임대료를 제대로 못 내는 상황까지가 된 거죠. 예전에는 이제 뭐 수익도 많았지만, 근데 보통 여기가 이제 보증금이 2달치예요. 월세가 뭐 700불이다. 그러면 보증금이 1,400불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부동산에다가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전전세처럼 부동산에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내놓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 임대 빼주면 똑같이 부동산 복비 한 달치 주겠다. 당연히 부동산도 why not? 다른 데에다가 뭐 다른 집을 임대하나 이 집을 임대하나 뭐 부동산 복비가 한 달치면 똑같겠죠. 임대가 빨리 되는 집 쪽으로 해주기 마련이에요. 에어비앤비로 전전세로 주는 집인데 뭐 별 큰 문제가 없다, 뭐 승계다, 이럴 경우에 부동산 복비가 한 달치다. 그러면은 뭐 이거를 해주나 저거를 해주나 똑같으니까 집 이쁜 걸로 먼저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 이미 공사가 다 끝나고 준공이 끝나갖고 에어비앤비도 활성화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코로나가 오니까 이제 시세는 시세대로 어느 정도 시세를 맞춰서 가고 있었어요. 이게 갑자기 이제 에어비앤비 하던 친구들이 원래 본인이 받았었던 그 임대료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1년을 계약한 게 아니라 2년, 3년씩 계약을 했었단 말이에요. 2, 3년씩 계약을 했었을 때 이거를 내놔버리니까 임대료 자체가 내려가는 거죠. 에어비앤비가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야. 여러 개가 나와요. 만약에 여러 개가 나온다, 막 수백 채가 에어비앤비가 나와. 수백 채에 달하는 에어비앤비 상품이 부동산에 나오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부동산, 일반적인 세입자를 구하는 집들은 임대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싼 집을 먼저 임대를 주게 되니까. 아니, 세입자들도 임차인들도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싼 집 구하지 뭐 비싼 거 구하겠어요? 같은 값이면 다 엉침하지. 예를 들어서 뭐 집이 똑같아. 그러면 싼 집 구하죠. 근데 에어비앤비로 했었던 집들은 사람들이 많이 거쳐가기는 했지만 매일 청소를 하고 관리를 어느 정도 잘 해놔야지만 여행객들이 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집보다 대부분 이뻐요. 잘 해놓고. 물론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몇백 채를 부동산에다가 딱 매물이 나오는 순간에 임대료가 갑자기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비놈 센트럴파크가 유독 임대료가 더 많이 낮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요건 이제 번외인데, 임대료만 낮아지냐? 임대료가 낮아지면 보통 매매가도 낮아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여기가 약간 좀 다른 게, 임대료를 낮게 측정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외국인이에요. 왜냐? 외국인이 베트남에 투자를 할 때 대부분이 이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대출을 일으켜 갖고 사신 분들은
100에 1명이에요. 그럼 대부분 다 본인 생돈으로, 본인이 갖고 있었던 현금으로, 즉 그게 뭐냐, 본인이 여윳돈으로 산 거죠. 현금을 1, 2억을 여윳돈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1, 2억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집을, 내가 베트남이 어느 정도 발전이 돼서 한 2배 뜨겠다, 3배 뜨겠다, 혹은 내가 어느 정도 생각한 그 목표치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안 팔아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는 이상은 뭐 나는 한 10년 정도 보고 베트남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그 정도 됐을 때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여윳돈으로 샀으니까. 그런데 임대료는 왜 낮아지냐, 그런 분들이 그냥 임대료는 그냥 보너스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임대료 이게 뭐 7% 수익이다, 뭐 5%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뭐 임대 줘도 그 정도면 나는 괜찮다 해가지고 뭐 싸게라도 임대 줘, 이렇게 부동산에다가 얘기하시는 집주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비앤비로 나왔었던 거 플러스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집들은 대부분 싸게 임대료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베트남 현지인들 거는 임대료가 많이 안 낮아지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물량,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은 집값이 많이 내려가지가 않아요. 한 10% 정도 내려가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변동은 없습니다. 근데 현지인들 거는 또 다른 상황이에요. 현지인들은 대출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여기 대부분이 열에 한 8은 대출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하셨어요. 근데 대출을 일으켰는데 대출이 뭐 8, 90% 일으켰죠. 근데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이 관광 부분이 어느 정도의 이 경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현지인들은, 대출을 일으켰었던 베트남 현지인들은 임대료를 내리는 건 둘째치고 집을 싸게 내놓는 거예요.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놈 센트럴파크나 다른 상품들도 지금 베트남 현지인 물량은 굉장히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 외국인 물량은 크게 변동은 없는 추세예요. 어느 주요 아파트들만을 봤을 때 거의 뭐 지금 뭐 분양가에 나오고 있다, 베트남 현지인 물량은.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주변에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셔요. 왜 비놈 센트럴파크만 임대료가 더 낮아진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봤고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만 안 팔릴까,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만 왜 오른다고 할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저런 질문들, 부동산에 대한 질문들은 뭐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제가 뭐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